안녕하세요. 오토기의 김정민입니다. 최근에 그랜저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을 탑재한 모델, 그리고 제네시스 2.5 터보 모델 화재가 연속해서 벌어졌고, 원인은 제네시스는 트럭용 에어클리너로 밝혀졌고, 그 다음에 그랜저는 아직 조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XM3, 르노 삼성 XM3도 이제 경고등 문제, 그와 관련된 시동 꺼짐 문제, 이런 결함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신차들이 이러저러한 문제로 인해서 결함이 의심되는 정황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이나 메일을 통해서 오토기어는 왜 이런 결함 사례들을 모아서 제조사에게 강력한 촉구를 하지 않느냐, 왜 결함을 밝히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항의나 의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해는 갑니다. 자동차의 정보를 다루는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이고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이 결함 문제를 앞장서서 다뤄야 된다. 이거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결함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자세한 어떤 입장이나 관련된 사실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건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아끼는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결함일지 아닐지에 대한 팩트를 지금 상황에서는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저와 김드라 입장에서는 없습니다. 저희 능력 밖의 일이고, 이걸 공론화시켜서 뭔가 결론을 내려면 할 수 없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소설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잘못된 정보를 드리기 아주 좋은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아시다시피 이 자동차 결함을 밝히는 문제는 결과를 보고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법의학과 비슷한 항목이죠. 여러분들이 그 법의학이 굉장히 어려운 분야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법의학은 크게 법의법리학, 법의혈청학, 법의임상학 이렇게 나누어 있는데, 법의병리학 하면 이제 사망이라든지 사고의 어떤 원인, 왜 이 사람이 이 사망을 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밝혀내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되고요. 법의혈청학은 타액, 정액, 혈액, 그리고 지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범인을 특정하거나 친자 확인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유전적인 정보를 다루는 게 이제 법의혈청학. 그 다음에 법의임상학은 의료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의료의 과실은 있는가, 또 치료 과정에서 문제는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분야죠. 이 세 분야가 각기 다른 분야이지만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학자들은 이 세 분야의 통달한 지식들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식만이 아니라 경험을 또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제대로 된 원인을 분석해서 사망 원인, 또 법률적인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형법도 알아야 되고, 민법도 알아야 되고, 범죄 심리학도 알아야 되고요. 또 동물학, 독극물과 관련된 학문도 알아야 되고, 정말 알아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다 관련이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 알고서 접근을 해도 결과를 놓고 원인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결국은 원인을 찾지 못해서 미제 사건으로 남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도 사고나 어떤 현상을, 결과를 놓고 원인을 찾는다는 건 법의학만큼은 아닐지라도 그 못지않게 어려운 일입니다. 3만 개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의 부품들이 유기적으로 동작을 하는 자동차가 사고를 냈거나 아니면 특정 화재를 당했거나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어디에서 원인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게 사용자의 실수나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아닌 결함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면 이 자동차와 관련돼 있는 어떤 세부적인 지식들을 총체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 지식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관련돼 있는 여러 케이스들을 다뤄본 경험도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엔진의 그 출력을 다루는 연력학, 그리고 또 동력학, 정력학, 공기역학, 유체역학,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정말 다양한 분야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전기통신과 관련된 지식들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고 시 충격 전달에 따른 어떤 구조 해석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냉각, 윤활,
또 뭐 에어로다이나믹 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자동차 전장이 전체 설계의 한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전자, 통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통달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자동차 형태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 뭐 교통사고, 크러쉬 사고 같은 경우라면 원인을 밝혀내는데 덜 어려울 수 있으나 화재와 같은 높은 온도로 대부분의 구조물들이 전소돼서 어떤 원인인지를 찾아봐야 되는 세부적인 요인 자체가 다 소실되어 버리는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 원인을 알아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국과수에서 조사를 했는데 뭐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게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결함을 알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증은 있는데 그 범죄 사실을 입증할 만한 물증이 없어요. 그러면 재판부에서 결국은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무죄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죄가 없고 이 사람이 전혀 잘못한 게 없어서 무죄가 아니라 그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인 해석으로 무죄라는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과수에서 사고 난 차를 가지고 가서 살펴봤는데 사고의 충격으로 너무 많이 부셔져 있고 또는 불에 타서 증거를 찾아볼 수 있을 만한 요소가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면 관련되어 있는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경험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뭐 있어야 판단을 하고 추적을 할 수 있을 만한 단서가 남아있어야 원인을 찾는데 그걸 찾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료, 증거가 없게 되면 이거는 뭐가 원인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이게 결국은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결론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증만 가지고 야 그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고가 날 수는 없고 우리가 뭐 정부기관으로서 국민들의 편을 서야 되고 저 대기업들은 거대 자본을 가지고 자기들의 힘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적폐니까 우리가 소비자 편을 들어야 되니까 심증만 가지고 판단,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표를 할 때 보면은 제조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밖에는 발표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야 국과수 걔네들 제조사랑 짬짬이 해서 결국은 제조사 편 드는 데야, 믿을 수가 없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어떻게 보면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최근 국가기관이나 공무원들 또 관련된 어떤 전문가 분들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비도덕적으로 제조사 편에 서서 문제를 왜곡하거나 구부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이 되지 않고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발표는 오롯이 그 조사하시는 분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건 곧 문제가 없다라고 밖에는 발표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조사들 대부분이 이게 형태가 그대로 보존이 돼 있고 뭐 전소가 되지 않고 그냥 사고 난 그 상태로 그대로 가져가서 원인을 찾는다 그러면은 찾기가 쉽겠죠. 하지만 사고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기 때문에 많은 사고에 있어서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이게 원인이 없는 걸로 결론이 나버리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가슴을 치고 답답해 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 중에서 특히 또 화재는 이게 원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자동차 화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어디라고 알고 계십니까? 가장 많은 화재는 엔진 계통에서 일어나는 전기적인 오류입니다. 이게 결함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사용자의 오작동, 잘못된 사용법으로 인해서 뭐 정비 불량이라든지 또 뭐 과도한 어떤 부하를 줬다든지 혹은 또 외부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이 맞아서 여러 가지 요인들로 화재가 날 수도 있고요. 또 자동차가 신차 상태에서 불이 연속적으로 나게 되면 이건 결함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5년에서 6년 정도 사용을 하고 나서 사고가 난다, 화재가 난다 하면 이거는 외부적인 환경도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결함 문제를 볼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닙니다. 이렇게 다양한 어떤 패턴들, 환경적인 요소, 결함 요소, 사용자의 사용 부주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일어나는 게 화재이기 때문에
뭐 특정 차종에서 한두 대 정도, 뭐 몇 대 정도 화재가 발생했다 해서 무조건 이건 뭐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그 예외가 되는 게 이제 BMW 화재건인데요. 예. 동일한 엔진을 탑재한 고압 EGR의 어떤 설계적인 문제로 인해서 환경적인 요인이 맞아 떨어졌을 때 복합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원인을 찾기가 생각처럼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랜저 화재라든지 제네시스 화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원인으로 발생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물론 이게 출고된 지 얼마 안 된 신차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이 원인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제네시스 사고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원인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더 음모론을 제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랜저 사고가 이제 비슷한 패턴으로 또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원인을 알 수 없는 계속 연속적인 사고가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이건 기기적인 오류다, 기기적인 결함, 설계 결함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고 원인을 찾는 게 맞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랜저 관련해 가지고 뭐 페이스리프트된 모델이 그런 식으로 사고가 난 게 이제 한 건이기 때문에 요건 좀 더 지켜보고 상황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에 대해서 관찰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 이상 이게 설계 결함에서 기인된 것이고, 뭐 심각하게 뭐 현대 그 자동차나 제조사 측에서 열을 제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이제 문제라는 게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뭔가 분위기를 조성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의 결함을 주 컨텐츠로 이제 활용하시는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그런 분들에게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각자 자기의 어떤 생각, 사명감, 또 방향성 뭐 이런 걸 가지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또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 또 도움을 얻고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얻는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결함 문제를 다루시는 분들이라면 자동차의 구조를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의 구조를 잘 모르시게 되면은 이게 결함인지 사용자의 부주인지 아니면은 이걸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단순히 문제 제기선에서 끝내야 되는지를 잘 구분 못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법의학자나 아니면 국가수에서 결함을 찾는 분들 수준의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자동차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특히 뭐 자동차에서 불이 날 수 있는 요건들은 뭐 어떤 요건들이 있는지, 그리고 한 해 화재 사건들이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 또 비율상 결함으로 의심될 수 있는 케이스와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뭐 이런 지식들이 있어야 관련된 사고들이 결함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설계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다, 이걸 알아내려면 굉장히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함을 다루시는 분들은 매우 신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분명히 알고 있는 분야, 확실히 확인되고 또 근거가 있는 부분들만 말씀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문제 제기만 해도 그게 어디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일이가 제가 가타부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와 김드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크게 받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분야인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낼 수 있는 제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야인데 거기에 대해서 결함을 운운한다는 건 우리로서는 이건 월권이고 책임감 없는 거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의감을 가지시는 건 좋은데요. 정의감을 가지시는 건 좋은데 힘없는 정의는 민폐입니다. 혼란만 가중시켜요. 자동차 콘텐츠와 관련해서 힘없는 정의가 뭡니까? 관련된 제반 지식이 충분하지 않거나 그 구조에 정통하지 않은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힘없는 정의예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만 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오토기어는 뭐 제조사의 결함 부분이나 뭐 문제가 생기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사고가 생기면 항고하겠다는 거냐? 그거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선까지만 말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뭐 그랜저가 화재가 났어요. 그랜저 화재가 났는데 이게 스마트 스트림 엔진에서는 뭐 최초로 난 화재이기 때문에
뭐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결함 문제일 가능성이 좀 배제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게 오래 사용됐던 중고차도 아니고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차고, 또 외부적인 환경 요인이나 사용자 부주의로 화재가 났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정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사고가 나게 되면은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드러내는 게 아니겠습니까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한계라는 거죠. 그 이상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렵다. XM3 관련해 가지고도요, 더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이제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하네스예요. 하네스가 자동차의 이제 혈관과 같은 전선 다발인데, 경차 같은 경우에는 한 50kg 정도, 길이로 따지면 한 2.5km 정도 되는 그 정도 전선 다발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중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한 100kg 정도 되는, 길이로 따지면 4km가 좀 넘는다 그래요. 다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요 하네스가 이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자동차의 각 부분을 신경망으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린 통신이나 캔 통신, 플렉스레이, 이더넷, 또 이런 통신들로 이제 자동차가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걸 광 케이블로 이제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 전기차 시대가 되면은 4km에 달하는 이 전선이 100m로 짧아진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가벼워진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그 와이어, 그러니까 구리선으로 이루어진 하네스를 플라스틱 광 케이블 방식으로 이제 바꾼다는 얘기예요. 플라스틱 광 케이블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그 두께도 0.1mm로 가닥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리고 요거 6개에서 1000개 단위로 해가지고 가닥 이렇게 다발을 이루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의 링에 64개 장치들이 또 붙는 아주 확장성이 되게 좋고요. 속도는 보통 그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1mbps인데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1000개 다발로 이렇게 하나의 광 케이블을 묶어 놓게 되면은 이게 10,000 가구에 해당하는 인터넷을 또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통신 이 속도들이 엄청나게 이제 바뀌게 되죠. 또 재질 자체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알루미늄 화금하고 이제 섞어서 이 케이블 무게를 많이 가볍게 만들고 부식성도 강화시키는 그런 공법들이 좀 사용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광 케이블 사용하게 되면은 자동차의 신경계 계통이 빠르게 폭넓어지면서 무게도 가벼워지고 길이도 짧아지는 그런 극적인 효과를 보게 되죠. 현재 자동차에는 그 멀티미디어용 그 전송 케이블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긴 합니다. 현재에도 BMW 7시리즈가 2001년서부터 이 플라스틱 광 케이블을 멀티미디어 구성할 때 그 주 통신 케이블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자동차 ECU,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 엔진 컨트롤 유닛을 비롯한 자동차의 각 전장을 연결하는 부분들은 아직도 와이어, 그러니까 구리선으로 된 하네스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하네스가 복잡한 전선 다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로 생산할 수가 없고 수작업으로 일일이 그 단자하고 이렇게 전선들을 쭉 만들어서 다발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 집약적 산업이죠. 그래서 보통 인건비가 좀 저렴한 중국 쪽에 하네스 제작 업체들이 거의 몰려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필요한 하네스 80% 이상이 거의 중국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경차에 들어가는 한 50kg대 정도의 하네스도 대략 원가가 한 4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고급차에 들어가는 한 100kg 정도 되는 하네스 다발에는 거의 100만 원 가까운 원가가 투입될 정도로 원가 부담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네스 제작 업체 가운데서도 이제 원가를 줄이고 가격 경쟁을 통한 경쟁력 확보 이런 것들도 좀 첨예하게 대두가 되고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 품질 문제가 또 하네스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재료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 전기 계통의 신호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저항이 많이 생기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노이즈가 발생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왜 이번에 그 XM3 관련해서도 배터리 용량이 이제 60Ah 이고 AGM도 아니다 보니까 이게 문제다 해가지고 배터리를 고용량으로 또 AMG로 바꾸게 되니까 계기판 오류 문제가 없어졌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가능성입니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이 하네스 부분에서 원가 절감을 많이 해서 일부 부분에 뭐 저항이 많이 걸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알터네이터, 일반 주행 때는 이제 알터네이터가 계속 돌면서 전기를 공급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는 상황인 경우에는 알터네이터 저항이 빠지거든요. 일부 구간에서는 이게 그 배터리에서 전장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좀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충분하지 못한 용량의 배터리가 충분한 어떤 전력을 공급하지 못했을 때 그 일부분에서 걸리는 저항 문제로 인해서 계기판 경고등에 오류가 생기거나, 아니면 그 오류로 인해서 엔진 컨트롤 유닛에 뭐 이상 신호가 들어가서 뭐 엔진이 정지하는 이런 이상 작동으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배터리가 고용량으로 업데이트가 되면 그 문제가 사라진다는 게, 그렇게 이제 알터네이터 저항이 끊어져 있으면서 배터리만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될 때 보다 전력 공급이 좀 원활해지면 이런 어떤 저항 문제에 따른 노이즈로 인한 오류도 줄어들 수가 있는 상황이 유추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도 사실 얘기한다 그러면 소설을 쓸 수 있는 부분이죠. 저희가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개연성이 있건 없건 간에 이건 소설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믿으실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뭐 굳이 제시한다면 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설을 쓰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집니다.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정확하게 밝혀지기도 전에 뭐 이 문제다 저 문제다 얘기만 복잡해지고 서로 논란만 가중되게 되는 거죠. 일단 전문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문제를 조사하고 원인이 밝혀지게 되거나, 아니면 뭐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강하게 심증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제조사가 뭔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분명한 어떤 근거가 제시가 되게 되면 그때 가서 목소리를 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뭐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이거 결함이다, 뭐 이거는 뭐 제조사 문제니까 제조사를 조지자, 뭐 이렇게 되면 그런 콘텐츠를 볼 때 카타르시스를 느끼실 수는 있을 거예요. 공익적인 어떤 부분에 기여를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고, 또 그런 제목들을 통해서 콘텐츠를 만들면 클릭률도 높고요. 뭐 여러 가지로 크리에이터들에게는 득이 되죠. 하지만 책임감을 갖고 콘텐츠를 다루려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그거는 올바른 방향은 아니다라고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뭐 유튜브에서 뭐 조회수 욕심이라든지 빠르게 구독자를 확보하는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방법을 왜 모르겠습니까? 뭐 현대자동차 그랜저 불나면 불자 판매하고 나 몰라라는 현대자동차, 소비자들은 죽으라는 거냐, 뭐 이렇게 제목 달고 막 성토하고, 제조사로서 너희가 지금까지 한 걸 생각을 하고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하니까 너희가 양아치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듣는 소비자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시원하시겠죠? 하지만 미디어로서 또 자동차를 평가하는 전문 채널로서의 아주 뭐 저희의 영향력이 크진 않지만 그 작은 뭐 간장 종지만한 영향력이라도 저희가 올바로 사용하려면, 또 그걸로 인해서 제2제3의 피해를 만들거나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으려면 저희가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분명하게 팩트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만 관여를 하고, 또 결론을 내릴 때는 신중함, 책임감을 가지고 결론에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함을 얘기하거나 또 이런 사고와 관련된 원인을 얘기할 때 저희가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함이라고 밝혀지거나 문제점이라고 확실하게 근거가 나오면 정말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계속 떠들겠습니다. SM6 토션필 떠드는 거 이상으로 시도 때도 없이 생각만 나면, 관련만 있으면 끄집어내겠습니다. 저 끝까지 파헤치거나 끝까지 언급하거나 끝까지 뒤끝 발휘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확실한 근거가 나오기 전에 머릿속에서 뇌피셜로 소설을 써 내려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야 이걸 하면 너희들이 소비자 편, 이걸 안 하면 제조사 편, 이렇게 사상 검증용으로 요구를 하시는 거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감히 드려봤습니다. 네, 그러면 행복하고 편안하고 건강한 주말 되시고요. 저희는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